돈 걱정 없이 살기 위한 50대 재정 전략. 우리 모두는 돈 걱정 없는 삶을 꿈꾸죠. 특히 50대에 접어들면서 은퇴를 대비하거나 자녀 교육, 집 대출 상환 등 여러 가지 경제적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이런 걱정 속에서 5년 안에 10억을 모을 수 있다는 광고나 방법들이 눈에 띌 때 과연 그런 일이 가능할까 하는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실적으로 50대가 재정적 안정, 나아가 재정적 독립을 이루기 위한 방법들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식, 부동산, 사업 등 세 가지 사례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1. 주식 투자 꾸준한 장기 전략.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불리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주식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대부분 단기간에 큰 돈을 벌고자 급하게 뛰어들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큰 만큼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50대라면 은퇴 준비를 위한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단순히 묻지마 투자는 피해야 해요. 사례 1. 김씨의 주식 투자 성공기. 김씨는 52세에 직장을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은퇴를 준비하던 중 주식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초반에는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단기적인 차익을 노리고 여러 종목에 투자를 했지만 시장의 변동성을 견디지 못하고 손해를 보았죠. 김 씨는 큰 깨달음을 얻고 그때부터 장기적 관점으로 전략을 바꿨습니다. 기술주에 집중하기보다는 대기업 배당주에 꾸준히 투자했고 주식의 상승보다는 배당금으로 꾸준한 수익을 내는 데 목표를 두었습니다. 5년이 지나 김 씨는 은퇴를 앞두고 안정적인 수익원을 마련한 상태입니다. 이 사례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주식 투자는 단기간에 부자가 되는 방법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신중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50대에 접어들면서 특히 더 중요한 건 큰 변동성을 줄이고 안정적인 자산을 쌓아가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2. 부동산 투자 현명한 선택이 중요. 부동산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인 자산으로 여기는 분야입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주택 가격 상승을 통해 재산을 불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만 요즘은 규제와 세금 문제로 예전만큼 부동산 투자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을 통한 자산 증식을 노리는 50대라면 철저한 시장 분석과 미래 가치를 고려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사례 이 씨의 부동산 투자 성공담. 이 씨는 50대 초반에 자신이 살고 있던 아파트를 팔고 좀 더 저렴한 지역으로 이사했습니다. 아파트 한 채를 처분하면서 남은 자금으로는 새로운 상가를 매입했죠. 당장 큰 수익을 기대하진 않았지만 안정적인 임대 수입을 기대하며 시작했습니다. 이 씨는 상가의 위치와 수익 구조를 철저히 분석한 후 투자했기 때문에 5년 뒤에는 그 상가의 가치가 2배로 오르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임대 수입 또한 꾸준히 들어와 추가적인 경제적 여유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투자는 장기적으로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자산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높은 대출금리나 정부 규제 등의 리스크를 고려해 현명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50대라면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3. 사업 안정적인 수익을 위한 창업. 많은 사람들이 50대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직장을 떠나거나 은퇴를 준비하면서 자신의 오랜 꿈이었던 작은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죠. 50대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위험해 보일 수 있지만 성공적인 전략만 세운다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사례 3. 박 씨의 작은 카페 창업. 박 씨는 55세에 퇴직한 후 작은 카페를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커피를 파는 것이 아니라 지역 커뮤니티를 활성화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겠다는 구체적인 목표가 있었죠. 주변 상권과 고객층 분석을 철저히 하고 카페에서 제공하는 음료뿐만 아니라 소규모 클래스를 운영하거나 지역 예술가와 협업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했습니다. 덕분에 5년이 지난 지금 박 씨는 카페에서 나오는 수익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가 수입을 창출하며 안정적인 재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는 단순히 카페를 여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가치를 창출하고 어떻게 고객들과 소통할지를 고민한 결과입니다. 50대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중요한 것은 본인의 경험과 전문성을 살리는 동시에 확실한 목표와 차별화를 통해 경쟁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50대에 접어들면서도 재정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나치게 단기간의 수익을 노리기보다는 꾸준하고 신중하게 자산을 관리하는 것이죠.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은 5년 안에 10억 같은 광고는 분명 매력적이지만 현실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너무 급하게 달리려 하다가 무리한 투자를 하거나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오히려 작은 성과라도 꾸준히 쌓아가는 것이 장기적인 재정 건강에 더 도움이 됩니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창업이든 각자에게 맞는 전략을 찾고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것이 성공적인 재정 목표 달성의 핵심입니다. 그러니 마음 급하게 먹지 말고 철저한 계획과 전략으로 재정 관리를 시작하세요. 50대의 재정 목표 달성 신중한 접근과 과학적 원리. 지난 글에서 50대의 재정적 성공을 이루는 다양한 방법, 즉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창업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방법에는 한 가지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리스크 관리와 심리적 준비입니다. 돈을 벌고 자산을 늘리는 것이 단순히 정보나 기회를 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과 심리 상태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성공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번에는 50대 이후의 재정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심리적, 과학적 원칙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리스크 관리와 심리적 대응. 50대는 재정적으로 중요한 시기입니다. 은퇴를 앞두고 있는 만큼 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꾸준한 수익을 내는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손실 회피 성향 로스 어버전 때문에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실 회피 성향은 사람이 이익을 얻을 때보다 손실을 피할 때 더 강하게 반응하는 경향을 말하는데 이러한 심리적 특성은 투자 실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례 1 주식 투자에서의 손실 회피 성향. 주식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례로 투자자가 주식이 하락하는 것을 보고 공포에 사로잡혀 손실을 감수하며 서둘러 매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주식이 상승하면 너무 빨리 차익을 실현하려는 경향이 있죠. 이러한 행동은 단기적인 손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인간의 본능에서 비롯됩니다. 손실 회피 성향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장기적인 투자 성공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카너먼과 트버스키가 제시한 전망 이론 프라스펙트 시리에 따르면 사람들은 동일한 금액의 이익보다 손실에 더 큰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종종 비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해결 방법, 정서적 거리두기와 체계적 의사결정. 손실 회피 성향을 극복하는 방법 중 하나는 투자, 결정을 내릴 때 정서적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체계적이고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시장의 변동성에 지나치게 반응하기보다는 긴 시간 동안의 시장 흐름을 분석하고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이 장기적인 수익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투자 전문가들은 이를 위해 자동화된 투자 시스템을 사용하거나 정기적인 리밸런싱을 통해 감정적 결정을 최소화하라고 조언합니다. 행동 경제학의 교훈 꾸준함이 성공을 만든다. 행동 경제학자들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우리의 재정적 결정은 때로 비합리적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안정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는 일종의 확증 편향 컨퍼메이션 바이어스 때문입니다. 50대에 접어들면서 사람들은 자신이 익숙한 방식을 고수하고 새로운 정보나 기회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한 성장이 필요한 시기일수록 새로운 변화와 기회에 대한 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사례 2 확증 편향으로 인한 부동산 투자 실패. 한 예로 50대의 박 씨는 20년 동안 부동산 투자로 성공적인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성공한 방식이 항상 옳다고 믿었고 변화하는 시장 흐름을 무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박 씨는 규제가 심해진 부동산 시장에서 계속해서 투자하다가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익숙한 방식만을 고집하다 보면 변화하는 환경을 놓치게 되고 이는 재정적 실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해결 방법 데이터 기반 분석과 전문가 상담. 확증 편향을 극복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데이터 기반의 분석과 외부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판단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고 변화하는 시장 상황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객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재정 전문가나 자산관리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투자 전략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의 복리 효과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만든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재정 원칙 중 하나는 복리의 힘입니다. 복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수익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50대에 접어들면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일찍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늦게 시작하더라도 꾸준히 자산을 증식시키는 방법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사례 3 복리의 힘을 활용한 저축 전략. 김 씨는 55세에 은퇴를 준비하면서 작은 금액을 정기적으로 저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그 금액이 크지 않아 별다른 차이를 느끼지 못했지만 5년이 지나면서 복리 효과로 인해 그의 저축 금액은 기대 이상으로 불어났습니다. 김 씨는 단순히 저축을 하는 것만으로도 복리의 힘을 경험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해결 방법, 자동화된 저축과 투자 계획. 복리 효과를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자동화된 저축과 투자가 필요합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자동으로 투자 계좌에 넣거나 장기적인 자산 증식을 위해 적립식 펀드에 투자하는 방법도 좋은 전략입니다. 중요한 것은 일관성 있게 자산을 증식시키는 것이며 이를 통해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심리적 준비, 재정적 성공을 위한 마인드셋. 마지막으로 재정적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뿐만 아니라 심리적 준비가 중요합니다. 재정적 안정은 우리의 행동과 심리 상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성공적인 재정 관리를 위해서는 올바른 마인드셋이 필요합니다. 사례 4 긍정적 마인드셋을 통한 재정 회복. 최 씨는 50대 초반에 큰 재정적 손실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를 기회로 삼아 자신의 재정 관리를 재검토하고 새로운 재정 목표를 세웠습니다. 긍정적인 마인드셋을 유지하면서 체계적으로 다시 자산을 증식시켰고 결국 5년 만에 재정적으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긍정적인 마인드셋은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해결 방법, 현실적 목표 설정과 자기관리. 재정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목표 설정이 필요합니다. 지나치게 큰 목표를 세우기보다는 작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달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기관리와 동기부여도 재정적 성공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스스로를 관리하는 능력은 재정적 목표 달성의 핵심이며 이를 위해 매일 조금씩 노력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50대의 재정 목표는 꾸준함과 전략적 사고가 만든다. 결국 50대의 재정적 성공은 빠른 부자가 되기 위한 비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꾸준함과 전략적인 사고로 이루어집니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창업이든 각자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리스크를 관리하고 감정적 결정을 피하며 체계적으로 자산을 증식해 나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과학적 근거와 행동 경제학의 원칙을 이해하고 이를 재정 관리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리의 힘을 활용하고 긍정적인 마인드셋을 유지하며 자신의 행동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재정적 성공으로 가는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아, 이제 회사 생활도 오래 했고 슬슬 은퇴 준비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한창 일할 땐 내가 이만큼 일했으니 은퇴 후엔 편안하게 살 수 있겠지 하고 기대하기 마련인데요. 막상 현실은 기대와 너무 달라 낙담하는 분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은 은퇴 후에도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주식이나 부동산, 코인 등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전업 투자로 뛰어드는 순간 마치 우리가 생각했던 안락한 노후라는 판타지가 무너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사실 은퇴라는 말이 주는 무게가 만만치 않습니다. 정년퇴직이라는 어찌 보면 당연해 보이는 시나리오도 이제는 누군가에게는 사치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요. 정년이 되어 떠나든 조기 퇴직을 하든 은퇴 후 삶을 앞에 두고 느끼는 불안감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젠 급여가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많은 분들이 투자에 매달리죠.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누구에게나
성공적인 전업 투자자의 모습이 펼쳐지는 건 아닙니다. 오늘은 은퇴 후 전업 투자를 결심했다. 큰 어려움을 겪은 사례 3가지를 통해 왜 대부분의 사람이 실패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나는 절대 그런 실패 안 해. 라고 마음먹으셨더라도 그 사람들 역시 처음엔 똑같이 자신만만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첫 번째 사례 적금보다 주식이 낫겠지 했다가 퇴직금이 생각보다 괜찮게 나오더라고요. 그 돈 가지고 뭐 할까 고민하다가 은행에 넣어두면 이자가 너무 적잖아요. 그래서 딱 떠오른 게 주식이었어요. 솔직히 주식으로 친구도 돈 벌고 TV나 인터넷에 보면 XX 기업 주식 몇 천 주 사서 수억 벌었다는 얘기 흔하잖아요. 저도 나도 이거 하면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증권사 문을 두드렸죠. 이렇게 시작한 김모 60씨의 은퇴 후 삶은 시작부터 화려해 보였습니다. 다행히 초기에는 장이 좋아서 김 씨도 꽤 짭짤하게 수익을 올렸어요. 매일매일 증권 계좌를 들여다보는 재미에 푹 빠져서 역시 내 선택이 옳았어. 라는 확신을 갖게 됐죠. 문제는 시장이 갑자기 급락장으로 돌변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매수해둔 종목이 하루아침에 반토막이 나는 걸 보고도 김 씨는 장기 투자하면 다시 오르겠지라는 생각으로 버텨보려 했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도 주가가 회복되지 않는 종목이 수두룩했고 퇴직금의 상당 부분을 날리게 됐습니다. 더 치명적인 건 마음의 안정을 잃었다는 거예요. 불안해서 잠을 잘 못 자게 되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자다가도 내 주식이 또 빠지면 어쩌지라는 생각이 불쑥불쑥 올라와요. 하루에 10번도 넘게 핸드폰으로 시세 확인하고 말수가 점점 없어집니다. 애들한테는 괜찮다. 다 방법이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 괜찮지 않아요. 가끔은 내가 괜히 은퇴 후에 전업투자 어설프게 시작했다가 다 망쳤구나 싶어서 스스로가 한심해지죠. 처음 주식에 진입했을 땐 남들도 다 하는데 나도 할 수 있겠지라는 단순한 생각이 컸습니다. 하지만 시장 상황은 내 의지와는 무관하게 흘러가고 전문 지식 없이 무작정 뛰어든 전업투자는 결국 커다란 손실과 심적 스트레스로 이어졌습니다. 두 번째 사례 부동산이 최고라면서요. 박모 58씨는 부동산이 답이라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돈을 모아서 은퇴 후엔 월세나 전세 수익으로 편히 살겠다. 이게 박 씨의 오랜 꿈이자 계획이었어요. 실제로 박 씨는 택지지구 개발로 인근 땅값이 크게 오르던 시기에 부동산으로 조금씩 돈을 벌기도 했습니다. 주변에서 부동산 투자는 안전하다, 부동산은 절대 안 망한다라는 말이 심리적 안정감을 주었죠. 그런데 막상 전업 투자가 되고 나니 일이 그리 간단치 않았습니다. 시장이 과열되면서 규제가 빡세졌고 금리가 오르는 바람에 대출을 껴서 사둔 부동산의 가격이 생각처럼 오르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일부 지역은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샀는데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몇 달째 빈집으로 놔둬야 했죠. 생각해 보세요. 은퇴하고 나면 월급이 더 이상 안 나오잖아요. 근데 부동산 투자도 결국은 유지비가 든다고요. 세입자가 없으면 공실 관리비도 제가 내야 하고 대출이자도 나가야 하고 예상 못했던 잡비가 생각보다 큽니다. 이자만 내다가 정말 한 달 한 달이 힘들어요.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 줄 알았다면 그냥 무리하지 않고 작은 월세 집이나 차곡차곡 사놓을 걸 그랬어요. 박 씨는 부동산이 최고라는 말을 맹신했고 그 믿음이 과도한 투자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수익은커녕 유지비로 생활비가 점점 빨려 들어가면서 안정적 노후를 위해 투자했던 부동산이 오히려 박 씨의 노후 삶을 흔들어버린 셈이 되었습니다. 3. 세 번째 사례 금방 먹고 빠지면 된다고 해서 코인 들어갔는데 한편 전업투자라는 말이 주로 주식과 부동산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조모 55씨는 주변 젊은 사람들한테 요즘엔 코인이 대세다라는 말만 듣고 재테크 세상에 뒤처지지 않으려는 마음에 큰맘 먹고 코인 투자에 뛰어들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무슨 코인이 있고 시세가 왜 이렇게 요동치는지 하나도 몰랐어요. 근데 친구가 야, 이거 한번 타면 대박나.
은퇴하고 두세 달만 알차게 투자하면 몇 배 뻥튀기 가능해라고 꼬시길래 그래, 한번 해보자 싶었죠. 저도 노후 자금 좀 빨리 불려서 편해지고 싶었거든요. 처음엔 정말 며칠 만에 몇십 %씩 올랐고 조 씨는 이거 물 들어올 때 노후 젓는다더니 딱 나한테 하는 말이네라며 신나했습니다. 하지만 코인 시장은 예측 불가능한 급락이 더 무섭기로 유명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호재가 악재로 돌변하고 순식간에 투자금이 반토막 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간밤에 코인 시세가 또 출렁해 있어요. 몇십 %씩 내릴 때도 많고요. 몇 번이고 지금이라도 빼야 하나? 고민하다가 그때마다 그래, 다시 오를 거야 하면서 물을 타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크게 한번 손실을 입고 나니 자존감도 뚝 떨어지고 남한테도 말 못해요. 괜히 쪽팔리잖아요. 왜 그렇게 무모하게 투자했냐는 소리 들을까 봐요. 조 씨는 애초에 지식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인의 이야기에 혹해 성급한 선택을 했습니다. 많은 중장년층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비슷한 실수를 반복하곤 합니다. 조금이라도 남들보다 빠르게 그리고 크게 벌 수 있다면 좋겠다는 마음이 결국 리스크 관리 없이 과감한 베팅으로 이어지는 거죠. 전업 투자 왜 실패가 많을까? 안정적 수입원의 부재. 은퇴 전에는 월급이라는 안정된 수입원이 있었지만 은퇴 후에는 모든 수입을 투자로 충당해야 합니다. 시장이 한번 흔들리면 생활비까지 흔들리는 구조여서 마음도 덩달아 불안해지죠. 전문 지식과 정보의 부족. 퇴직 후 급하게 주식, 부동산, 코인 시장에 들어가다 보니 전문적인 공부나 실전 경험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 될 때는 다 잘한다고 느껴도 한번 위기가 닥치면 방어 전략이 부족해서 크게 휘청이기 쉽습니다. 투자 심리와 감정 컨트롤의 어려움. 전업 투자는 생각보다 심리 싸움입니다. 자신이 투자금을 잃는 걸 견디기 어려운데 하필 그 돈이 은퇴 자금이라면 더더욱 멘탈이 무너집니다. 감정적 판단이 쌓이면 원금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지게 됩니다. 피드백 시스템 부재. 직장에 있을 때는 잘못된 의사 결정을 해도 함께 일하는 동료나 상사가 피드백을 해주고 조직이 책임을 나누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업 투자는 100% 자기 책임이기 때문에 피드백을 얻기가 힘들고 실수를 반복하기 쉽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분산 투자와 보수적 접근. 은퇴 후엔 공격적 투자를 하기보단 최대한 자산을 지키는 데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한 분야에 몰빵하기보다 자산을 여러 군데로 나누고 작은 수익도 좋다는 마음가짐으로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안전합니다. 꾸준한 공부와 정보 수집. 전업 투자를 하겠다고 마음먹었다면 최소한 책이나 강의, 세미나 등을 통해 꾸준히 관련 지식을 쌓아야 합니다. 시장 동향을 주기적으로 살피고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비교해보는 과정이 필수예요. 멈추는 용기 손절과 전략 수정. 투자 방향이 잘못됐다고 느껴지면 손실을 조금 보더라도 과감히 멈출 줄 알아야 합니다. 괜히 버티다가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져 되돌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 쉽습니다. 안정된 현금 흐름 마련. 개인연금, 연금보험 혹은 파트타임 일자리 등 적더라도 일정한 현금 흐름이 필요합니다. 최소한 생활비만큼은 투자에 의존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심적 안정감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전문가와의 상담. 은퇴 후 전업 투자를 진지하게 고민한다면 전문가와 미리 상담해 보시는 걸 권장합니다. 재무 설계사나 공인중개사, 금융 전문가 등은 다양한 사례와 통계, 시장 분석을 통해 보다 객관적인 조언을 줄 수 있습니다. 마치며 남들도 하는데 나도 하면 되지 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전업 투자에 뛰어들 수 있지만 그 뒤에 따라오는 책임과 리스크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은퇴 후라는 시점은 다시 큰 돈을 벌기 위해 도전하는 시기가 아니라 평생 모아놓은 자산을 어떻게 지키고 관리하느냐가 더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한 김씨, 박씨, 조씨 사례처럼 시작은 누구나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지만 결과가 모두 행복한 결말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실패가 극단으로 치달으면 노년의 삶 전체가 흔들릴 수 있으니까요. 누구나 은퇴 후 행복한 그림을 그리지만 그 그림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쩌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현실적인 준비와 고민이 필요합니다. 혹시 지금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한 상태에서 투자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이야기를 한번 콕 씹어 보시길 권합니다. 전업 투자라는 선택이 정말 최선인지, 내 자산과 성향에 맞는지, 다른 보완책은 없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큰 돈을 빨리 벌기보다는 안정적으로 오래 버티기가 은퇴 후에는 훨씬 중요한 가치일 테니까요. 자, 이제는 은퇴 후 전업 투자에 대한 환상보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할 때입니다. 누구나 실패할 수 있지만 실패를 미리 방지하기 위한 노력과 올바른 판단이 있다면 조금 더 안전하고 편안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은퇴가 비참한 현실이 아니라 준비된 선택으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한국에서 200만 원이면 생활이 빠듯한데 해외에선 천국처럼 산다고요? 많은 분들이 처음엔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떠난 은퇴자들은 말합니다. 그냥 이곳은 매일이 휴가입니다. 한국에서 은퇴를 앞두거나 퇴직한 분들 중 상당수가 요즘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월세의 공과금, 식비에 병원비까지 이대로면 적자야. 그동안 고생만 했는데 이제라도 내 인생 좀 살아보고 싶어. 외국 가서 조용히 살면 더 낫지 않을까? 특히 5060대가 되면 몸은 피곤하고 통장은 가볍고 뭘 더 바라기엔 자신감이 줄어든 시기죠. 그런데 그럴수록 더 간절해지는 건 돈 걱정 없이 평온하게 지낼 수 있는 작은 낙원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월 200만 원으로 은퇴 후 진짜 천국처럼 살 수 있는 해외 3대 국가를 소개합니다. 이건 단순한 여행 추천이 아니라 실제로 은퇴자들이 몰래 정착한 생존형 선택지입니다. 1. 태국 치앙마이 한 달 생활비 180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태국 북부 도시 치앙마이는 은퇴자의 수도라고 불릴 만큼 한국인뿐 아니라 전 세계 은퇴자들의 사랑을 받는 곳입니다. 스튜디오 아파트 월세 약 3,050만 원, 현지식 식사 한 끼 3,500원, 병원 진료비 간단한 외래 진료 약 13만 원, 대중교통 그랩택시 앱으로도 이동 가능 월 35만 원. 사례 1 63세 김모 씨 부부의 이야기. 경기도 안산에서 은퇴한 부부는 한국에선 병원비와 관리비, 아파트 대출이 부담이라며 2022년 치앙마이로 떠났습니다. 지금은 월 200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수영장 딸린 콘도에 살며 하루 두 끼는 현지식, 한 끼는 직접 해먹는 여유로운 생활을 합니다. 김 씨는 여긴 진짜 사는 재미가 있어요. 은퇴하고 이런 삶이 가능하다는 걸 예전엔 몰랐어요. 라고 말합니다. 2. 베트남 다낭 적당히 저렴하고 적당히 한국스럽다. 베트남은 한국과의 거리도 가깝고 물가도 저렴하며 기후는 따뜻하고 특히 다낭은 도시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어 인기가 높습니다. 원룸 아파트 월세 약 2,040만 원, 한식당 식사 7,001만 2천 원, 마사지 1시간 6,001만 원, 커피 한 잔 1,200원. 사례 이 58세 박 모 씨의 이야기. 경기도 평택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다 은퇴한 박 씨는 한국에서 스트레스 받으며 매일 병원 다니는 것보다 베트남에서 하루 1시간 산책하고 커피 마시는 삶이 낫겠다는 생각으로 2023년 다낭에 정착했습니다. 박 씨는 월 180만 원으로 현지인보다 좋은 집에서 살고 있으며 오히려 건강이 좋아져 한국의 약도 거의 끊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선 내가 늙었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하루하루가 여유롭습니다. 3. 조지아 트빌리시 유럽 감성, 동남아 가격. 조지아는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에 있는 조용한 나라로 한국인은 무비자 365일 체류가 가능하고 거주 비용이 매우 저렴한 편입니다. 도심 원룸 임대 약 2,040만 원, 외식비 1인 5,000원 1만 원, 교통비 버스, 지하철 약 2,030원, 현지 의료비 저렴하고 양호함. 사례 3 61세 여성 이 모 씨의 이야기. 대구에서 은퇴한 뒤 딱히 갈 곳이 없어 인터넷으로 찾다 조지아로 떠난 이 씨. 처음엔 생소한 나라였지만 실제 살아보니 전통시장도 잘 돼 있고 외국인도 환영하며 무엇보다 비용 대비 생활 수준이 매우 높다고 말합니다. 유럽을 여행하듯 사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비용은 동남아보다 싸요. 고요한 노후가 이런 거구나 싶어요. 마무리하며 진짜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감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200으로 진짜 살 수 있어요? 외국 나가서 외롭진 않나요? 건강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죠? 물론 외국 생활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떠난 이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젠 하루를 아껴 쓰고 싶지 않아요. 한국에서의 피곤한 경쟁 대신 나를 위한 하루가 좋아요. 적게 쓰고도 더 풍요롭게 느껴져요. 은퇴 후 삶은 돈이 아니라 용기와 선택의 문제입니다. 월 200만 원이면 한국에선 간신히 버티는 돈일지 몰라도 치앙마이, 다낭, 트빌리시에서는 자유로운 한 달 살기가 가능합니다. 누구에게나 인생 2막은 존재합니다. 그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의 선택 안에 있습니다. 월 200이면 천국처럼 산다고요? 은퇴자들이 몰래 떠나는 해외 3대 국가 전문가 시각에서 본 은퇴 이민 전략. 은퇴 이후의 삶을 설계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월 생활비입니다. 특히 한국에서의 생활비는 주거비, 의료비, 식비 등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인해 은퇴자에게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이에 따라 최근 몇 년간 은퇴자들 사이에서는 해외 은퇴 이민 또는 한 달 살기 전략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월 200만 원 내외의 생활비로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국가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은퇴자들이 실제로 거주 중이거나 이주를 고려하는 대표적인 해외 3개국을 경제성, 의료 시스템, 안전성, 문화적 수용성 등 다양한 요소를 바탕으로 소개합니다. 1. 태국 치앙마이 은퇴자, 친화적 도시의 대표주자. 치앙마이챙 MAI는 태국 북부에 위치한 대도시로 다양한 외국인 은퇴자, 커뮤니티와 저렴한 물가로 유명합니다. 경제적 측면. 주거비 수영장, 피트니스 센터가 포함된 콘도 월세 3,050만원. 식비 외식 시 한 끼 3,600원 수준. 교통비 그랩 앱 기반 차량 이용 시 월 5만원 이하. 의료비 사립병원 이용 시 간단한 외래 진료 약 13만원 수준. 특이사항. 50세 이상 외국인에게는 은퇴비자 리타이어먼트 비자 발급 가능. 한국인 은퇴자 커뮤니티 활발. 국제학교 및 병원 인프라 존재. 전문가 코멘트. 태국은 의료 관광으로도 유명한 만큼 의료 인프라가 매우 우수합니다. 특히 치앙마이는 범죄율이 낮고 대기질도 방콕 대비 양호해 건강을 중시하는 은퇴자에게 적합한 선택지입니다. 2. 베트남 다낭 비용 대비 삶의 질이 뛰어난 도시. 다낭 냉은 최근 한국인 관광객뿐만 아니라 장기 거주 은퇴자들에게 인기 급상승 중인 도시입니다. 경제적 측면. 주거비 바닷가 인근 원룸형 주거지 월세 2,040만원. 식비 현지 식당 3,600원, 한식당 7,001만 2천원. 기타 마사지 1시간 8,001만원, 커피 한 잔 1,200원. 특이사항. 한국과 거리 가깝고 직항 항공편 다수. 현지에 한국 음식점, 병원, 국제학교가 많아 문화적 적응이 용이. 외국인 장기 거주자는 사업자 등록이나 비자, 갱신을 통해 체류 가능. 전문가 코멘트. 다낭은 비용 대비 생활 인프라가 뛰어난 도시입니다. 은퇴 이후 한 달 살기를 시도해본 후 장기 거주로 전환하는 케이스가 많으며 한국 문화와 유사성이 높아 은퇴 초기에 적응 스트레스가 적은 점이 강점입니다. 3. 조지아 트빌리시 유럽 감성, 동남아 가격. 조지아 조저의 수도 트빌리시는 최근 해외 은퇴자들 사이에서 조용히 떠오르고 있는 가성비 최고의 유럽형 은퇴지입니다. 경제적 측면. 주거비 도심 원룸 임대료 월 2,040만원. 식비 외식 시 5,001만원. 교통 버스 지하철 기본요금 30원 수준. 기타 생활비 월 200만원이면 현지 중산층 수준 생활 가능. 특이사항. 한국인에게 무비자 365일 체류 가능 2025년 현재. 전통시장과 유럽풍 건축이 공존. 외국인 거주자 비율 증가 중. 전문가 코멘트. 조지아는 물가가 매우 낮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유럽식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중장년층에게 높은 만족도를 제공합니다. 다만 언어 장벽과 문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한 달 살기 체험 후 장기 정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문가의 결론. 은퇴 생활비가 적어도 삶의 질은 충분히 높일 수 있다.
한국에서의 은퇴 생활은 점점 더 높은 생활비와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경제적 압박이 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반면 동남아와 유라시아 지역 국가들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안정적인 은퇴 생활이 가능하며 자산이 많지 않은 은퇴자들에게 대안적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해외 은퇴를 고려할 때 체크할 4가지 항목. 비자 제도, 장기 체류 비자, 발급 조건 확인, 의료 시스템 긴급 상황 시 이용 가능한 병원 여부, 언어 문화 적응력, 한류 친화적인 지역일수록 초기 정착에 유리. 한 달 체험 거주, 장기 거주 전 반드시 한 달 살기로 생활 테스트. 마지막 조언. 은퇴 이후 삶의 질은 단지 얼마나 벌었느냐가 아니라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사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월 200만 원이란 숫자는 한국에선 빠듯한 금액일 수 있지만 치앙마이, 다낭, 트빌리시에선 여유롭고 품위 있는 삶을 가능하게 합니다. 해외 은퇴를 무작정 시작하기보다 정보와 전략을 기반으로 한 시뮬레이션형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 첫걸음을 오늘 이 글에서 확인하셨다면 이제 여러분도 새로운 가능성을 준비하실 차례입니다. 많은 50대와 60대 은퇴자들이 퇴직 후의 공허함과 불안감을 잊기 위해 캠핑이라는 낭만적인 탈출구를 꿈꿉니다. 끝없이 바쁜 회사 생활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의 자유를 상상하지만 현실은 기대와는 정반대입니다. 아침마다 메일과 회의로 가득 찬 스케줄 대신 조용한 숲 속의 아침을 맞이할 것 같았지만 오히려 적막과 고독이 그 자리를 채우곤 합니다. 매일 출근하며 느꼈던 답답함이 사라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왜 마음속 공허함은 점점 커지는 걸까요? 캠핑을 통해 찾고 싶었던 삶의 의미가 왜 외로움과 무력감으로 바뀌어 버리는 걸까요? 퇴직 후 우리를 기다리는 현실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캠핑으로 도망친 퇴직자들, 남겨진 건 고독과 무력감. 퇴직 후 캠핑을 꿈꾸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연 속에서 힐링하며 제2의 인생을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겠지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말하지 않는 숨겨진 현실이 있습니다. 캠핑은 순간의 낭만을 줄 수 있지만 그 안에 깊이 파고들면 우리가 도망치려 했던 문제들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오늘은 퇴직 후 캠핑이 낭만이 아닌 고독과 무력감으로 변해버리는 이유와 이를 극복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 사례. 낭만은 짧고 현실은 길다. 김모 씨 58세는 퇴직 후 오랜 꿈이었던 캠핑카를 구입했습니다. 도시를 떠나 전국을 여행하며 자유로운 생활을 상상했죠. 처음 몇 달은 그야말로 꿈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산과 바다를 누비며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여유를 느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캠핑은 비용이 꽤 많이 들었습니다. 차량 유지비, 캠핑장 이용료, 식비까지 생각보다 많은 돈이 들어갔죠. 게다가 정해진 일정 없이 지내다 보니 하루가 단조로워지고 점점 외로움이 몰려왔습니다. 김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연이 좋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고 정착해서 생활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 캠핑카를 팔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니 다시 공허함이 밀려왔어요. 캠핑도 집에서도 나는 도망치고 있었던 거죠. 교훈. 캠핑은 일시적인 탈출구일 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은퇴 후의 공허함은 단순히 환경을 바꾼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사례. 혼자가 아니기에 더 어려운 현실. 이모 씨 62세는 아내와 함께 퇴직 후 캠핑을 시작했습니다. 부부가 함께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며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죠. 하지만 현실은 기대와 달랐습니다. 오랜만에 하루 종일 함께 시간을 보내니 서로의 사소한 단점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캠핑장에서는 아무리 작은 문제도 두 사람이 함께 해결해야 했습니다. 설거지, 식사 준비, 텐트 설치 같은 일상적인 일들조차 논쟁의 씨앗이 되었죠. 이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사 다닐 때는 바빠서 몰랐는데 캠핑하면서 아내와 부딪히는 일이 많아졌어요. 서로 바라는 게 다르다는 걸 알게 됐죠. 결국 캠핑은 오히려 갈등을 더 키웠습니다. 교훈. 퇴직 후 캠핑은 관계를 회복시켜 줄 것 같지만 오히려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새로운 과제를 안겨줍니다. 세 번째 사례. 건강이 발목을 잡는다.
박모 씨 65세는 건강을 이유로 퇴직 후 캠핑을 시작했습니다. 캠핑을 하면서 몸을 더 단련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체력 소모가 컸습니다. 텐트를 치고 걷는 거리도 많았고 날씨 변화에 따라 적응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몇 번의 캠핑 후 박 씨는 허리 통증과 무릎 관절 문제로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박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연 속에서 건강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몸이 더 상했어요. 나이가 들수록 무리한 계획보다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죠. 교훈 은퇴 후 캠핑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큰 준비가 필요합니다. 나이에 맞는 활동과 무리하지 않는 계획이 중요합니다. 캠핑의 낭만을 현실로 바꾸는 방법. 그렇다면 퇴직 후 캠핑의 꿈을 어떻게 현실로 바꿀 수 있을까요? 다음은 몇 가지 실질적인 조언입니다. 재정적인 준비가 우선입니다. 캠핑은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캠핑을 시작하기 전에 예산을 철저히 세우고 예상치 못한 지출에도 대비할 수 있는 재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목표를 명확히 하세요. 캠핑이 단순히 도피처가 아니라 삶을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캠핑을 통해 얻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하고 이를 중심으로 계획을 세우세요.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캠핑이 외로움으로 변하지 않으려면 새로운 사람들과의 소통이나 커뮤니티 활동을 병행하세요. 동호회나 지역 커뮤니티를 통해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캠핑의 즐거움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돌보는 캠핑을 하세요. 과도한 체력 소모가 아닌 적당히 즐길 수 있는 캠핑을 선택하세요. 짧은 거리의 도보 여행이나 정착형 캠핑 등 자신의 체력과 건강 상태에 맞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퇴직 후 캠핑은 충분히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낭만에만 기대서는 안 됩니다. 현실적인 계획과 자기 이해가 함께할 때 비로소 캠핑은 은퇴 후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진정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퇴직 후 캠핑의 현실과 극복 방법, 전문가가 말하는 성공적인 은퇴 생활의 조건. 퇴직 후 캠핑은 한때의 낭만으로 포장된 은퇴자의 로망이었습니다. 회사에서의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자신을 되찾고 새로운 삶의 방향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늘었죠. 하지만 제가 다양한 사례와 연구를 통해 발견한 건 캠핑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만능 열쇠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준비 없이 시작하면 더 큰 외로움과 무력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캠핑의 현실을 냉철히 바라보며 은퇴 후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전문가의 시각으로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현실을 직시하라. 캠핑이란 도피처가 아니다. 캠핑이 단기적으로 즐거움을 줄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그대로 드러내는 거울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느끼는 공허함이나 목적의 부재는 단순히 캠핑을 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낯선 환경에서 스스로를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되죠. 예를 들어 경제적 불안감이나 관계의 갈등은 캠핑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따라서 중요한 건 현실을 직시하고 이를 해결할 계획을 세운 뒤 캠핑을 하나의 도구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캠핑이 낭만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명확한 목표와 계획이 필요하다. 캠핑은 단순히 바쁜 일상을 벗어나기 위한 도피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캠핑을 통해 무엇을 얻고 싶은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연 속에서 마음의 여유를 찾겠다는 목표를 세웠다면 여유를 즐길 수 있는 환경과 활동을 구체적으로 계획해야 합니다. 사례. 한 퇴직자는 캠핑을 단순한 여행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가 평생 하고 싶었던 그림 그리기를 자연 속에서 실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매 캠핑마다 작은 스케치북을 들고 다니며 풍경을 기록했고 이는 자연과의 교감을 넘어 삶의 활력을 되찾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재정적인 준비가 필수다. 많은 은퇴자들이 캠핑을 시작하면서 가장 큰 좌절을 느끼는 부분이 바로 재정입니다. 캠핑은 차량 유지비, 장비 구매비, 캠핑장 이용료 등 숨은 비용이 많습니다. 이를 감당하지 못하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캠핑에 들어가는 예상 비용을 사전에 계산하고 자신의 경제적 상황에 맞는 캠핑 스타일을 선택해야 합니다. 사례. 60대 부부가
캠핑을 시작했지만 초반에는 고급 캠핑장과 장비에 지나치게 투자해 경제적 부담을 느꼈습니다. 결국 간소한 장비로 전환하고 무료 캠핑장을 이용하는 방법을 찾았고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도 즐거움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라. 캠핑은 자연 속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갖게 해주지만 장기적으로는 외로움과 고립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에 인간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캠핑을 하면서도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거나 가족이나 친구와 시간을 보내는 계획을 병행해야 합니다. 사례: 한 퇴직자는 캠핑 중 지역 캠핑 동호회에 가입해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를 통해 캠핑뿐 아니라 다양한 모임과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고 삶의 활력을 얻었다고 합니다. 캠핑은 도구일 뿐 궁극적인 해답은 아니다. 캠핑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은퇴 후 삶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는 더 큰 그림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퇴직 후의 삶은 단순히 무엇을 하지 않겠다는 회피적인 태도가 아니라 무엇을 하겠다는 긍정적 계획이 필요합니다. 캠핑이 이를 위한 도구가 될 수는 있지만 그 자체로 완벽한 해답은 아닙니다. 캠핑과 함께 은퇴 후 삶을 다채롭게 만들어줄 다른 활동도 찾아야 합니다. 성공적인 은퇴 생활의 조건: 새로운 배움을 멈추지 마라. 은퇴 후 삶을 풍요롭게 하려면 새로운 것을 배우는 데 주저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평소 관심 있던 취미를 전문적으로 배워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는 자기 성취감을 높이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을 기회를 제공합니다. 균형 잡힌 일상을 만들어라. 은퇴 후에도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캠핑이든 다른 활동이든 하루를 알차게 채우는 계획이 필요합니다. 일어나서 무엇을 할지 정해져 있지 않은 삶은 금방 지루함과 무기력함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신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라.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계획도 무용지물이 됩니다. 퇴직 후에는 건강이 가장 큰 자산입니다. 체력을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운동과 균형 잡힌 식습관을 생활화하세요. 전문가의 조언: 은퇴 후 캠핑 제대로 시작하라. 캠핑은 은퇴 후 삶의 공허함을 채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 없이 시작한다면 낭만은 사라지고 현실의 고통만 남을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인 계획과 목표, 그리고 지속적인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며 캠핑을 활용한다면 은퇴 후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은퇴 후 캠핑이 낭만적이고 즐거운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삶의 새로운 장을 열 준비를 시작해 보세요.